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24시간 불을 켜놓은 흔한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 늦은 밤 식당 구석 테이블에 세 남자가 둘러앉아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때 이 식당 체인에서 접시를 닦으며 서빙을 하던 30살의 청년 젠슨 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들 손에 쥔 자본금은 대출받은 4만 달러가 전부였지만 머릿속에는 3D 그래픽 시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이날 냅킨 위에 아이디어를 휘갈겼으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겠다는 뜻의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딴 회사 이름, 그것이 오늘날 세계 시가총액의 정점을 다투는 엔비디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제국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단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면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지금도 엔비디아의 모토처럼 전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늘 파산하기 30일 전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창업 초기 엔비디아는 직원 40여 명의 월급을 단 한 달치밖에 줄 수 없을 정도로 통장 잔고가 바닥나며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식당 구석에서 시작된 이 회사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상식을 거스른 3번의 결단에 있었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뻔뻔한 거래, 주주들의 폭동과 10년간 적자를 감수한 무모한 투자, 그리고 황금알을 낳던 거위를 스스로 죽여버린 결단까지. 지금부터 파산을 막고 엔비디아 제국을 건설한 젠슨 황의 피말리는 3번의 도박, 그 숨막히는 비즈니스 스릴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업 초기 엔비디아가 사활을 걸고 만든 첫 그래픽 칩의 이름은 NV1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화면 속 그림을 그릴 때 모든 형태를 작은 도형 조각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조각을 사각형으로 쪼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남들과는 다른 사각 타일로 채워나가겠다는 독창적인 설계였죠. 문제는 이 야심찬 도박이 시장에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모든 그래픽은 삼각형 조각으로 통일한다며 업계의 규칙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사각 타일로 그림을 그리던 엔비디아의 기술은 그 순간부터 시장에서 아무도 쓰지 않을 구식 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을 갈아 넣은 기술이 단 한 번의 표준 결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일본의 거대 게임 회사 세가와 큰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세가의 차세대 게임기에 들어갈 칩을 이미 시대에 뒤처진 그 사각형 방식으로 만들어 납품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계약금은 이미 받았고 개발은 한창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그대로 만들어 넘기면 세가의 게임기는 출시되는 순간 경쟁사보다 한 세대 뒤처진 제품이 됩니다. 그렇다고 먼저 계약을 깨면 신생 회사였던 엔비디아는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만들어도 죽고 안 만들어도 죽는 진퇴양난의 상황. 게다가 통장에는 직원들 월급 한 달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젠슨 황이 선택한 건 도망치는 대신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가의 회장 이리 마지리 쇼이치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했던 계약서 찢으십시오. 우리는 약속한 칩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500만 달러는 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이없는 말입니다. 일은 못하겠다면서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보였으니까요. 경찰을 부르거나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표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지금 만드는 칩은 곧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돈이 없으면 회사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는 사실까지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이리마지리 회장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를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망할 위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돈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파산을 코앞에 둔 엔비디아가 다음 칩을 개발할 6개월의 시간을 벌어준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박은 기술이 아니라 정직하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뻔뻔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달러가 엔비디아를 살린 건 맞지만 진짜 구원의 손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당장 내다 팔 히트작이 절실했던 그에게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을 내민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96년 아직 엔비디아가 크게 성공하기 전 젠슨 황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오 이건희 회장이었죠. 이건희 회장은 젠슨 황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국을 비디오 게임 올림픽 무대로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1990년대 후반 한국을 찾은 젠슨 황은 IMF 외환위기로 모두가 힘겨워하던 그 시기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던 PC방과 스타크래프트 열풍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PC방에 자신의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기 위해 젠슨 황은 한국에 올 때마다 용산 전자상가를 제 집 드나들듯 방문하며 직접 명함을 뿌리고 영업을 띄웠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등 3D 게임의 부흥과 함께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이때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엔비디아가 훗날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이 되었습니다. 훗날 젠슨 황은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PC게임과 PC방 그리고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겁니다. 지포스와 한국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나비 효과는 젠슨 황이 두 번째 미친 도박을 시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2006년 젠슨 황은 또 한 번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잘 나가던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든 회사가 갑자기 돈도 안 되는 계산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픽 카드, 즉 GPU는 원래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품입니다. 그림 한 장을 그리려면 수백만 개의 점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죠. 그러려면 한 번에 아주 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은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칩이 잘하는 건 그림뿐만이 아니다. 동시에 수많은 계산을 처리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리던 칩에게 이제부터 그림 말고 다른 계산도 시켜줄게 라고 새로운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에 공짜로 풀어버립니다. 누구나 가져다 마음껏 써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시점에서 이건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쿠다를 쓰겠다는 곳은 거의 없었고 당연히 돈이 들어올 구석도 없었습니다. 회사 돈을 들여 개발하고 심지어 공짜로 나눠주기까지 했으니까요. 주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픽카드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왜 팔리지도 않는 계산 소프트웨어에 돈을 쏟아붓느냐며 비난이 쏟아졌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시장에서도 젠슨 황이 드디어 오판을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애플, 델, HP 등의 노트북에 탑재된 엔비디아 칩에서 심각한 발열로 인한 결함 문제가 터집니다. 대규모 리콜과 소송이 이어지며 무려 2억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했고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돈 안 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는 비판, 제품 결함 사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3중으로 겹치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80%나 사라졌습니다. 젠슨 황은 자신의 연봉을 단 1달러로 깎으면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버틸 때까지 나도 같이 버틴다. 누구도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모든 게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알렉스 넷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비결은 다름 아닌 그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쿠다였습니다. 알렉스넷 연구팀은 수백만 장의 사진을 학습시키기 위해 값비싼 대형 슈퍼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아니라 평범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580 단 2장을 연결해 쿠다로 돌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진 속 사물을 학습하려면 엔비디아가 그토록 강조했던 동시에 수많은 계산을 처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돈만 날리는 뻘짓이라며 주주들에게 온갖 욕을 먹었던 10년짜리 미친 도박이 그 순간부터 AI 시대의 유일한 열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AI를 만들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줄 서서 사가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이 적자의 10년이었습니다. 세가와의 거래로 살아남았고 쿠다로 10년을 버텨낸 엔비디아. 두 번의 도박은 모두 버텨내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도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엔 잘 굴러가던 사업을 젠슨 황이 스스로 멈춰 세운 이야기입니다. 2010년을 전후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기기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 이른바 모바일 칩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엔비디아 역시 테그라라는 모바일 칩을 만들어 여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모뎀 칩을 만드는 회사까지 인수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칩 GPU에 통신 기능까지 더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통째로 만들어 팔겠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드러납니다. 이 시장의 최강자는 이미 따로 있었습니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통신 모뎀과 연산 칩을 하나로 묶어 더 싸고 효율적인 제품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애플은 자체 칩을 직접 설계하며 외부 부품사를 점점 밀어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칩 시장은 단가를 깎는 출혈 경쟁의 무대로 변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테그라는 분명 성능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가격 전쟁에서는 이기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젠슨 황은 냉정한 계산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1등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회사의 모습은 아니다. 매출은 분명 오르고 있었지만 단가 경쟁에 끝없이 끌려다니는 사업은 엔비디아의 체질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그는 이미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은 스마트폰용 모바일 칩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합니다. 한창 돈이 들어오던 사업을 제 손으로 접어버린 셈이니 회사 안팎에서는 스스로 미래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모바일이라는 기술 자체를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그라 기술의 방향을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휴대용 게임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였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는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읽고 순식간에 계산해야 하는 기계입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스마트폰이라는 좁은 시장 대신 자동차와 인공지능이라는 훨씬 거대한 시장에 그 기술을 다시 심은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황금알을 포기한 이 결단은 몇 년 뒤 AI와 자율주행이라는 더 큰 거위를 길러내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함께 늘 상위권에 자리한 종목입니다. 이들이 이 회사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섰던 한 남자의 궤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던 일본행, 10년간 적자를 견뎌낸 계산 소프트웨어, 잘 굴러가던 사업을 제 손으로 멈춰 세운 결단. 세 번의 도박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살아남기 위한 도박이었고
하나는 미래를 위한 도박이었으며 마지막은 과감히 포기하기 위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손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젠슨 황은 매번 손실을 먼저 인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 게임에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을 하다 죽으면 화면에 뜬 게임 오버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저 동전을 하나 더 넣고 컨티뉴를 누르면 됩니다. 파산까지 단 30일, 시가총액 80% 증발, 10년의 적자. 남들이라면 게임을 꺼버렸을 그 순간들이 그에게는 동전을 다시 집어넣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전을 수백 번 넣었던 남자는 시가총액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의 수장이 되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을 뜯고 채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삼겹살에 소맥잔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팬 서비스로 전국적인 화제가 됐죠. 하지만 그가 한국을 찾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현실 세계의 물리적 AI, 피지컬 AI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는 가정용 로봇과 공장 자동화를, 현대차 그룹과는 자율주행용 로보틱스 프로세서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AI를 끊임없이 학습시키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량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때 용산전자상가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주던 고객들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제국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단해 보이는 제국에도 아직 젠슨 황이 넘지 못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다 죽어가던 반도체 회사를 다시 살려내 가장 날카롭게 엔비디아의 목줄을 겨눈 인물. 놀랍게도 그녀는 젠슨 황과 같은 핏줄의 친척입니다. AMD를 이끄는 리사수. 같은 혈통에서 나와 반도체 업계의 정점을 놓고 맞붙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젠슨 황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피보다 진한 반도체 가문의 대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